이번 시간은 예수선 78번과 79번의 견성실습 동영상에 이어지는 견성직지요결의 마지막 3편으로 제4인칭과 제4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을 끝으로 3회에 걸쳐 연작으로 이어온 견성실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해드리는 견성실습은 제도권에서 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방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제4인칭, 제4의 공간이라는 제목 자체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었던 낱말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편으로 만든 조어여서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제 견성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안내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번 시간 견성실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 체험은 반드시 사물과 맞물려 있습니다. 공간이란 낱말 자체가 사물과 사물 사이에 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말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 전체에서 딱 한 사람만 있다면 그냥 사람이지 인간은 아니게 됩니다. 사실 인간만 아니라 우주 만상은 모두가 서로 얽혀 있으며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가리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계는 딱 하나만 있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둘 이상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끼리 관계에서는 둘 이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실제 관계는 언제나 1인칭과 2인칭으로만 성립이 됩니다. 즉, 실제의 관계는 3인칭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너라는 나와 너의 관계인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3인칭은 개념에서만 등장하는 관계이지
실제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실제에서는 나라는 1인칭은 너라는 2인칭만을 실제로서 만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라는 3인칭은 실제에서는 만날 수 없으며 개념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이든 진리이든 부처이든 불성이든 하느님이든 뭐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생각 속에서 대상화된 모든 3인칭은 단지 개념이며 실제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불과한 3인칭을 내려놓고 나면 나라는 1인칭과 너라는 2인칭만 남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라는 2인칭이 나라는 1인칭이 없으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 있어야 너라는 관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인칭은 우리가 나라 부르는 1인칭 토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토대는 정말 실체일까요? 먼저 나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면 나의 정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나라는 1인칭의 상대인 너라는 2인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의 대상이고, 또한 대상인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인 것은 모두가 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 것인 나의 소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나일 수 없습니다. 내 차, 내 집이 나가 아니듯이 내 몸도 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을 통해 감지하는 느낌은 어떨까요? 통증이나 간지러움이나 시원함은 나일까요? 그런 것들도 몸과 마찬가지로 대상이기 때문에 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가요? 생각과 감정은 날씨처럼 불쑥 찾아오는 현상이며
통증이나 간지러움과 마찬가지로 관찰이 되는 대상이므로 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다께서 명철하게 통찰해서 가르쳤듯이 만약 나라면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만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이미 나라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니 나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듯이 통증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생각이나 감정을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통증이나 생각, 감정은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으로 경험되는 사물, 통증, 생각, 감정으로 드러나는 이인칭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나가 과연 독립적으로 남게 되나요? 여러분이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2인칭이 사라지면 1인칭인 나라는 알갱이가 드러나나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를 붙잡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익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그때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온하게 장거리로 운전을 할 때는 생각으로 내가 운전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않으면 운전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차가 위험할 정도로 끼어드는 순간 그냥 일어나고 있던 운전하는 상황에 나가 발생해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끼어든 나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욕설을 하거나 후속 조치로 보복을 감행하려 하거나 하는 일련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가 끼어들지 않으면 평온하게 장거리로 운전을 할 때 단지 갑자기 옆차가 끼어든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나타난 그 나는 자고 있던 나가 그 상황에서 깨어나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등장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니 나타난 어떤 실체일까요? 대상이라는 2인칭이 있어야 의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1인칭 나는 실체가 아니라 생존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두뇌가 가상으로 만든 임시 좌표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없어서 안 될 유용한 좌표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좌표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 세뇌되어서 임시 좌표인 가상에 불과한 나를 실제의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제의 나일까요? 여기서 엽차가 갑자기 끼어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엽차가 끼어들었을 때 판단하고 해석하는 나라는 임시 좌표는 엽차가 끼어드는 사건이라는 상대에 의존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했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엽차가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일이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엽차가 끼어드는 그 순간 임시 좌표인 나가 거의 동시에 끼어들고 또한 갑자기 끼어들었던 엽차의 상황과 엽차가 끼어들 때 거의 동시적으로 끼어든 나라는 임시 좌표도 발생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변하지 않는 일이 거기에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인칭이라는 대상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인 1인칭은 3인칭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인칭이 실체가 없다면 2인칭 역시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1, 2, 3인칭 모두 임시 좌표에 불과한 가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임시 좌표여서 발생했다 사라지는 1, 2, 3인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1, 2, 3인칭이 아닌 변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인칭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닌 이 진실을 가리켜 제4인칭, 제4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1, 2, 3인칭이 없는 제4인칭으로 또한 물리적인 모든 시공간을 담고 있는 제4의 공간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4인칭이고 제4의 공간인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